안녕하십니까. 강원뉴스입니다. 가축 전염병이 이어졌던 강원 지역에 추가 발생이 잠잠해지면서 이동 제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의 경우 양구 고성 양양 지역에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고 인제와 원주도 추가 발생이 없으면 이번 주에 해제될 전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철원에 이어 화천도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돼 홍천만 남았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발생했던 동해 지역 가금 농장의 경우 11월 28일까지 추가 발생이 없으면 해제될 전망입니다. 동해시와 속초시가 2025년도 본 예산을 각각 5천억 원대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동해시의 내년 예산은 5,820억 원 규모로 무릉벼류천지 쇠석장 문화재생사업과 리틀 야구단 조성에 각각 19억 원, 동해사랑 상품권 운영 28억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3억 원 등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5.8% 증가했습니다. 속초시는 올해보다 전체 예산 규모가 늘면서 5,020억 원을 편성해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일반 회계는 4,300억 원으로 편성했고 특별 회계는 637억 원입니다. 태백시가 조기 폐광에 따른 국가 주도 핵심 사업과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유치와 석탄 경석 활용 자원화 산업 등 핵심 산업을 업무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현행 부시장과 3국에 소속된 3실 19개 과를 일부 조정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시의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행정기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4대 국립공원 명산에 막바지 단풍을 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설악산 14,175명, 치악산 7,457명, 태백산에 2,934명이 찾았고 오대산은 월정사를 포함해 21,105명으로 4대 명산에 4만 5천 명 넘게 찾아왔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산불 예방 기간에 따라 고지대 탐방로 상당 구간이 통제됐지만 단풍을 볼 수 있는 저지대에서 탐방객 상당수가 찾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밖에 원주 간현 관광지,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춘천 사막산에도 막바지 단풍의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지난 7월 개통한 설악향기로에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침체했던 설악동에 다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단풍 절정기인 10월 기준 설악향기로 방문객은 하루 평균 2,200여 명으로 개통 초와 비교해 70% 이상 증가했다며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모두 92,158명의 방문객이 설악향기로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설악향기로는 설악동 B지구와 C지구를 잇는 2.7km의 순환형 산책로로 최대 높이 8m의 스카이워크와 15m 길이의 출렁다리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고성 산불 피해지에서 2년 연속 송이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1997년 고성 산불 피해지에 소나무림을 만들고 2007년 송이 감염묘를 시험지에 이식한 국립산림과학원은 16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송이가 자랐고 올해에도 연달아 송이가 생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어린 소나무 뿌리에 송이균을 감염시킨 뒤 소나무가 있는 산에 옮겨 심어 버섯을 재배하는 송이 감염묘법으로 송이산 감소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미식 분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열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함석종 전 강릉원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강릉시의 미식 문화는 전통 음식과 외래 음식이 상존하는 게 장점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축제 등 새로운 산업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네스코 창의도시 자문위원장인 한건수 강원대 교수는 강릉시가 속초, 고성, 양양군과 함께 협력해 강원 영동 지역의 음식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속초 영랑호 부교 관련 공청회가 또다시 취소됐습니다. 속초시 의회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공청회 참석 시민을 모집했지만 부교 철거 찬성 쪽만 3명이 신청했고 반대 측은 1명도 신청자가 없어 공청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 의회는 지난 5일에 이어 재추진한 2번째 공청회마저 취소됐다며 3번째 공고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차세대 화장품 개발과 양산화 지원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섭니다. 진흥원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첨단 바이오 소재 화장품 제품화 지원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3년간 국비 등 9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마지막 해인 내년에 진흥원 내 벤처 1공장 부지에 기능성 소재 제조시설과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구축이 마무리되면 강릉에 있는 20여 개 화장품 제조 기업과 스타트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과 제품 고급화 지원 등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